안녕하십니까, 김현편의 김무사입니다. 최근 기출문제, 그죠? 2018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경향 분석을 해주는 시간이 돌아왔네요. 여러분, 이제 그 학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 학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처음 제가 소개시켜드릴 대학이 지금 중앙대학교입니다. 오전 인문계 A형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중앙대가 어떤 학교인지 알기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보여주실지 모르겠는데, 중앙대,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중앙대, 그냥 수험생들이 가장 지옥같이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힘든 학교일수록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면서 한번 중앙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앙대 편입영어 시험은 고급 어휘 관용어를 활용한 생활영어 문제, 작문 독해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이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되어 제한시간 60분 내에 문제를 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보세요. 중앙대,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휘가 타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어휘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독해, 어려워요. 그렇죠? 지문 수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나면 문제 출제 경향이 출제자가 수험생을 괴롭히고자 함, 즉 수험생을 고통을 주고자 함이 느껴지는 대학이에요. 보세요. 어휘 6문제 나오는데 이 어휘 6문제가 그냥 어휘 6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까다로운 어휘입니다. 여기 생활영어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생활영어 2문제에다가 요즘에 1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역시 생활영어도 그냥 일상에서 하는 생활영어가 아닙니다. 관용수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법 문제도 많지 않아요. 논리 문제가 상당히 많고 독해 문제가 많은 편인데, 이따 영역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요, 얼마 안 되는 문법 문제조차도 여러분한테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을 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대는 전략적으로 중앙대 특성화된 문제들을 좀 잘 준비해서 남들보다 한 걸음만 앞서갈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요, 중앙대는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요? 변별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는, 그렇죠, 웬만큼 어학을 잘한다는 정도로는 고득점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에 맞는 수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생활영어인데, 항상 중앙대의 생활영어 어휘 파트는 최고 난도의 어휘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 2번 문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칵슈어란 단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수험 준비하면서 보기 힘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출제되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 이런 식의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그나마 그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조금 그래도, 그렇죠?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시험은 그래도 좀 그래도 어휘가 양호했던 겁니다. 사전에도 잘 안 나오는 단어도 출제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중앙대를 준비한다 그러면 최고급 어휘 정도를 시험 직전에 여러 번 좀 훑어보고 하는 게, 그렇죠, 좋을 겁니다. 문법 문제 비중이 높지 않아요. 총 4문제가 문법에서 출제됐습니다. 맞나요? 아까 3문제였었는데, 그렇죠, 3문제에서 4문제로 늘었죠. 1문제 늘었는데 4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노 에러라는 노 에러. 그러니까 유일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틀리지 않은 틀린 데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요 단서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참 심리적으로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분명히 밑줄 친 에러 코렉션에서 틀린 데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랑 틀린 데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 이건 상당히, 그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에러 문제는 반드시 한번 중앙대 시험 보기 전에, 비중이 높진 않지만 노에러 문제를 모아서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노에러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도 그 중앙대 시험을 보시는 분이 있으면요, 시험 전에 노에러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노에러 문제를 묶어서 못 풀어보겠다 그러면은 항상 질의응답 창에다가, 제 질의응답 창에다가 노에러 문제를 한번 묶어서 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에러 문제 여기까지 연습하도록 묶어놓은 거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기누설 강의 같은 데서는 노에러 문제를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중앙대 직전에 연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완성 문제야. 단문 어휘형 논리완성 문제와 작문, 이 두 개가 다 나와요. 그렇죠? 긴 것과 짧은 게 다 나오는데, 재밌는 게 짧은 건 쉬울 것 같다고 하지만 짧은 건, 이 논리완성도 되게 피곤한 게요, 중앙대는요, 논리완성 짧은 거는 어휘가 어려워요. 제시 어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긴 거는 어때요? 난해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적으로도 짧은 단문형 논리는 보기가 어렵고, 장문형 논리는 내용 파악이 힘들어요. 내용 파악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푸는 연습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중앙대학교 설명하면서 어느 거 하나 쉽다고 얘기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한데 다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독해, 내용일치 문제와 맥락에 적절한 표현을 고르는 빈칸함수 문제가 주로 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일치하고 내용일치는 우리가 트루 나트루예요.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또 빈칸함수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 또 뭔가 하면요. 내용 자체가요. 철학, 과학, 사회학, 경제학 대부분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준 이 지문 내용은 이게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는 글인데 이거는 원전 수준의 문제가 출제됐대요. 러셀, 스피노자. 근데 다시 많이 재조명되는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원전 수준으로 던져줬다는 거는 내용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찾아가서 푸는 문제, 그렇죠? 뭘 물어봤는지 그 물어본 질문을 알고 그 부분을 찾아가서 뭔 소리 전체적으로 몰라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문의 길이조차도요. 제가 왜 이걸 본다면요. 24번인데 독해 처음에 들어가는 지문이거든요. 수험생에다 확 겁을 주는 거예요. 왜 겁을 주나 하면은 누구나 똑같은 입장이니까 쫄지 마세요. 24번이 독해 첫 문제인데 보세요. 길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지문의 길이가요. 그런데 문제는 얘 하나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 근데 일치하지 않는 거. 이것도 대충 봐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꾸로 찾아갈 필요 없어요. 보기를 여러 번 읽고 보기를 암기한 다음에 그거를 내용 위에서 찾아가야지. 아까 이 지문 전체를 다 이해하시고 그렇죠. 좋은 내용이네 하고 이 문제를 푸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처음부터 굉장히 이렇게 중앙대에 대해서 겁주는 소리만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렇죠. 중앙대에 대해서 최근 3개년간, 5개년간을 연습해 보신다면 충분히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앙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고 난도의 수준의 문제를 선보이는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요. 전문서적 수준의 높은 글이 지문으로 출제되고 기출문제를 통해 다양한 전문 문제를 긁고 제한시간 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응용력을 기울여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답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은 성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휘력, 그 다음에 상당히 높은 어휘력, 그 다음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문,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느낄 겁니다. 지문들이 길고, 긴 지문에 문제가요. 4문제, 3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한 문제, 2문제씩뿐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학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그렇죠. 집중적으로 해서 조금만 더 앞서갈 수 있으면 충분히 고득점, 많은 고득점, 90점, 100점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좀 하는 80점대만 나오면은 합격이 거의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앙대를 변별력 있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중앙대를 한번 멋지게 대비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중앙대 그렇죠. 경향 분석 그렇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강의는 그렇죠. 청기 분석이나 기출 분석에서 자세하게 이 중앙대학교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